회사의 성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기업 가치이고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활동은 고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고객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상생이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 간의 상생,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자사의 이익과 수익은 뒤로 한 채 상생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 없이는 기업의 존재도 무의미한 것이고 기업 또한 사회 구성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함께 잘 사는 방법. 교과서에 나올 듯한 이야기 같지만 상생의 언덕 위에 함께 서 있는 우리.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생전에 임직원들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또한 유한양행과 학교 재단인 유한재단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는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에 요구되는 ESG 경영의 S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노사 관계의 상생 전략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실질적인 문제도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기업 혼자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생에 나갈 때 기업의 존재 의미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들의 지역사회와 공생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 시대에 갖는 의미에 대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과연 지역사회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업과 지역 상생의 고민은 우리 기업만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닥의 경우 뉴욕의 라체스터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코닥이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 도시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내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교육 수준의 학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좋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핀란드의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에서는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들에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기도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K에너지는 1990년대부터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SK에너지의 지원으로 울산 대공원을 만드는 한편 그 주변의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했습니다. 또한 GS는 여수 광양 쪽의 바다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미술관을 지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죠. 넥슨은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1970년부터 나온 게임을 모아 문화예술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 도서관에 100개가 넘는 책을 지원하고 어린이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닝, 그러면 코닝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월마트가 생겨난 지역이 있어요. 기업 도시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면 도시가 성장해요. 좋은 기업이 있는 데일수록 깨끗한 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GDP가 매우 높습니다. 문화시설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좋은 지역이 될수록 좋은 인재가 온다. 좋은 인재가 오면 좋은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 더 온다. 아주 심플합니다. 물론 자기네 회사에 들어오는 좋은 인력도 있지만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 들어오는 인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지역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회사가 발전한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예입니다. (2021년 9월) 광주 빅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양산 1호차 생산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광주 지역 노사 민정이 2019년 1월 상생 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출고된 경영 SUV 현대차 캐스퍼를 기념하는 자리였는데요. 캐스퍼 생산은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광주형 일자리 1호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1호인 GGM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4대 원칙으로 광주광역시가 투자자들과 함께 설립하여 자동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자동차 볼륨으로 1000만 대를 하고 1100만 대를 하고 그래서 1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 문화가 굉장히 다른 쪽으로 우리는 진보적으로 나가서 그 면에 있어서 1등을 하는 것이 가장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GGM이라고 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원청에 해당되는 글로벌 모터스이고요. 이와 연관된 관련된 하청업체들까지 한다면 5-6천 명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효과를 저는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GGM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우선 제가 광주에서 근무하는 게 광주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거 지원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일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노사 이런 분교가 없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서로가 이제 회사든 이제 사원이든 이제 서로 이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회사가 발전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나가는 것이 상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GM을 시작으로 상생형 일자리는 전국의 5개 지역에서 선정되어서 약 1조 8,500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고 약 3,9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완성차 산업의 노사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지역 안착되면서 새롭게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고 또한 전국적인 확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은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또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상생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나이에 이제 도전을 한 회사라다 보니까 좀 약간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 자녀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강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강주도 이제 좀 발전할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51조 원가량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하나하나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일자리에 만들어지는 13만 개 일자리 중에 상당 최소한 50% 이상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지난 9월 르노그룹 역시 부산시와 르노 삼성자동차의 미래차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은 새로운 산업을 이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부산 지역의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빅3 산업인 미래차를 부산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르노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 내의 부지를 활용, 미래차 전략 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는데요. 이를 위해 르노 삼성자동차는 미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 업체 등 생태계 참여자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 상생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르노 삼성자동차의 미래차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도록 참여기업, 컨소시엄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죠. 좋은 지역이 만들어지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고 또 좋은 협력사들, 파트너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점점 커지면 자기도 점점 성장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선순환 구조라고 하죠.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한다. 기업이 지역과 상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모아서 기부하는 현대오일뱅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11년 노사가 함께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하고 1% 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 나눔재단에 모인 돈은 주로 국내외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쓰이고 있는데요. 송계자 어르신의 1% 나눔 둥지 역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2021년 7월 1% 나눔 둥지 1호실이 완성되면서 첫 결과물이 탄생했는데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어르신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완성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기분이 좋았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건데 갑자기 교수님께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고마웠죠. 제 형편으로는 집질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지어주신다고 그러는 바람에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 고맙습니다. 네, 있어서 좋아요. 기름 보일러. 이렇게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갖게 되어 너무 고맙다는 송계자 어르신. 보일러 틀어서 그냥 해도 뜨거운 물이 어떤 장에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춥고 손시렵고 만약 그랬지 뭐. 지금은 너무 이제 올해는 너무 뜨뜻하고 너무 좋게 살게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현대오일뱅크의 1% 나눔 둥지는 화재 피해 등으로 주거 공간이 소실된 가구에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집이 지어지는 동안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사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막연하게 돕는다 이 정도만 들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 나눔재단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꾸준하게 늘어 현재는 96% 정도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해외 문화 교육 사업, 자연재해나 위기 가정을 위한 긴급구호 등 10여 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지원하는 아주 특별한 스포츠단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시간, 선수들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들이 속한 곳은 바로 한화 큐셀이 운영하는 장애인 스포츠단. 선수와 코치를 포함해 사격, 역도, 조정 등의 종목에서 모두 35명을 거느리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화큐스의 소속 권총 선수 장재훈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집중하는 장애인 선수들. 그들에게 스포츠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기업이 있었는데 감독님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고 충북
기업이어서 친숙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도 또 원활히 돼서 감독님이 추천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경제적 지원에서는 일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고요. 훈련에 있어서는 실탄이라든가 운동복, 운동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메달 따면 포상금을 줍니다. 지난 2019년 창단한 하나큐셀 장애인 스포츠단. 선수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아픔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또한 이 스포츠단 활동은 지역 기업들의 스포츠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토탈 솔루션 기업인 하나큐셀. 하나큐셀은 지난 2014년 유럽과 일본의 지붕형 시장과 미국, 태국, 칠레, 중남미의 대규모 발전 시장에 안착하면서 성장성과 전문성을 지닌 친환경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지역 사회에 적용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전국 장애인 체전 때 메달이 목표였는데 아쉽게도 이번 체전 때는 이제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은메달만 이제 3개 획득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해서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다음 파리 올림픽인데요. 거기서 일단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서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따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하나큐셀이 운영하고 있는 충북 최대 규모의 장애인 체육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넘어 지역 구성원들의 다양한 배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해와 기업 간의 상생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저희 하나큐셀은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의 상생 정신을 기반으로 국내외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이 진출해 있는 전 세계 53개국에서 2021 글로벌 모범 시민 위크를 진행했는데요. 이 행사는 국내외 포스코 그룹의 전 임직원이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란 테마로 진행된 이 활동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도움이 더욱 필요해진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과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전기 도배 등 재능 봉사와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집을 수리하고 섬진강 둔치의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시대에 맞는 전략과 전술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한 목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의 경영 철학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구, 사회,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란 용어입니다.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내가 아닌 우리, 이웃이 함께할 때, 그리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이 함께할 때 진정한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와 함께할 수 있는 기업, 진정 기업다운 기업에게 소비자들은 절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과거의 기업들은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성장 중심인 기업 경영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공헌 또는 사회봉사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은 이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충을 분담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동반자적 관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역시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보답해야 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더 큰 상생 발전의 기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